서로 바쁘게 일하느라 얼굴 보기 힘들었는데 은퇴하면 좋겠지. 많은 부부들이 은퇴 전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당신 왜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어? 그 일은 내가 40년 동안 해온 방식이 있어. 왜 자꾸 내 일에 간섭하는 거야? 이런 대화, 은퇴 후 부부들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경험하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은퇴 후 부부관계의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빼놓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서면서 은퇴 후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은 20에서 30년에 이릅니다. 인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노년의 행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30년, 40년을 함께 걸어온 부부가 갑자기 24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리타이어먼트 싱드롬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은퇴 부부의 약 60%가 이 시기에 심각한 관계 조정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황혼 이혼율이 지난 20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결혼 30주년, 40주년을 맞이한 부부들이 이제 우리 각자의 길을 가자고 결정하는 일이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은퇴가 부부관계에 위기를 가져올까요? 먼저 직장 생활이라는 완충지대가 사라집니다. 각자의 일터에서 보내던 시간이 갑자기 집이라는 한 공간에 집중되면서 서로의 영역이 충돌하게 됩니다. 또한 직업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지면서 자존감의 하락, 무력감 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감정이 배우자에게 투사되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각자의 역할에 익숙해진 부부가 새로운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누가 집안일을 더 많이 해야 하는가? 중요한 결정은 누가 내리는가? 와 같은 문제가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서 시작되어 한국에서도 조용히 확산되고 있는 하나의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졸혼입니다. 결혼을 졸업한다는 의미의 이 개념은 법적으로는 혼인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서로의 독립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 형태를 말합니다. 최근 한 60대 부부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4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온 이 부부는 남편의 은퇴 후 심각한 갈등을 겪다가 졸혼을 선택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식사와 여가 시간을 각자 보내고 서로의 일상에 간섭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죠. 그 결과 오히려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되었고 주말에 함께하는 시간의 질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졸혼은 단순히 부부관계의 포기가 아닌 새로운 형태로의 재구성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은퇴 후 부부관계의 위기와 그 대안으로서의 졸혼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결혼의 졸업장이 은퇴 부부의 행복을 위한 현명한 선택일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은퇴 후 부부관계의 변화와 도전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은퇴 후 부부관계의 변화와 도전. 은퇴는 단순한 직업의 변화가 아닌 삶 전체의 대전환입니다. 특히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훨씬 크고 복잡합니다. 은퇴 전 대부분의 부부는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떨어져 지냅니다. 각자의 직장, 각자의 일상, 각자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독립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다가 저녁에 만나 하루를 공유하는 패턴이었죠. 그러나 은퇴와 함께 이 패턴은 완전히 바뀝니다. 갑자기 24시간을 한 공간에서 함께 보내게 되면서 부부는 새로운 적응의 시기를 맞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리타이어먼트 싱드롬이라고 부릅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크로스너에 따르면 이 리타이어먼트 싱드롬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허니문 단계로 은퇴 직후 자유와 여유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환멸 단계로 일상의 단조로움과 목적 상실감을 느끼며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는 재조정 단계로 새로운 일상과 관계의 균형을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문제는 많은 부부들이 두 번째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거기서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 부부관계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갈등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역 침범에 대한 갈등입니다.
특히 주로 집에서 생활해온 배우자는 갑자기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다른 배우자가 자신의 영역과 일상에 간섭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 그렇게 설거지를 하니? 그 물건은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게 아니야. 와 같은 사소한 지적이 큰 갈등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둘째, 역할 재정립에 대한 갈등입니다. 은퇴 전에는 직업적 역할, 가정에서의 역할이 비교적 명확했다면 은퇴 후에는 이 경계가 흐려집니다. 특히 전통적인 성 역할에 익숙한 세대의 경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도 집안일을 도와야 하지 않을까? 중요한 결정은 여전히 내가 주도해야 하지 않을까? 이와 같은 질문들이 새롭게 대두됩니다. 셋째, 기대 불일치에 대한 갈등입니다.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서로 다른 기대와 계획이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한쪽은 안정적이고 조용한 은퇴 생활을 원하는데 다른 쪽은 활동적이고 새로운 도전을 원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한쪽은 손주 돌봄에 적극적이고 싶은데 다른 쪽은 자유로운 여행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경제적 불안에 대한 갈등입니다. 수입이 감소하면서 재정적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이것이 부부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써? 그 지출은 꼭 필요한 거니? 이와 같은 경제적 문제가 빈번한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다섯째, 건강 문제로 인한 갈등입니다. 노화와 함께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서 돌봄의 부담이나 활동의 제약이 부부관계에 긴장을 가져오는 경우입니다. 특히 한쪽이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게 되면 다른 한쪽은 돌봄 제공자로서의 역할 부담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러한 변화와 도전을 좀 더 생생하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김 씨 부부는 남편이 대기업에서 은퇴한 지 3년째입니다. 은퇴 전 김 씨는 회사에서 중역으로 일하며 많은 결정권을 가졌고 가정에서도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했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로 30년 넘게 가정을 돌봐왔습니다. 남편의 은퇴 후 김 씨는 아내의 일상에 자주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보기, 집안 정리 방식, 심지어 요리 방법까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하며 간섭했죠. 처음에는 참았던 아내도 점차 불만이 쌓이면서 잦은 다툼이 발생했고 결국 부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박 씨 부부는 남편이 은퇴 후 집에만 있으려 하는 반면 아내는 오히려 더 활발한 사회 활동을 원했습니다. 아내는 평생 가정에 묶여 있다가 이제야 자유를 얻었다고 느꼈지만 남편은 아내가 집에서 자신과 시간을 보내길 기대했습니다. 이런 기대 차이가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졌고 결국 그들은 각자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는 조론을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 부부관계의 변화와 도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정상적인 과정이며 많은 부부들이 경험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이해와 소통, 그리고 적응의 의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은퇴 후 부부관계의 위기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조론은 무엇이며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조론의 개념과 등장 배경. 조론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 용어는 결혼을 졸업한다는 의미의 일본어 소츠콘에서 유래했습니다. 2004년 일본의 작가 유코 이시자키가 자신의 책 조론 부부는 서로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에서 처음 사용한 이후 일본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여러 국가로 개념이 확산되었습니다. 조론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법적으로는 결혼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부부가 서로의 독립성과 자유를 존중하며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합의하는 관계 형태입니다. 즉, 혼인 관계는 종료되지 않지만 전통적인 부부의 역할과 의무에서 졸업하여보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관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조론은 왜 등장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현대 사회의 여러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평균 수명의 연장입니다. 과거에는 결혼 생활이 30에서 40년 정도였다면 이제는 50에서 60년에 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길어진 결혼 생활 동안 같은 방식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모든 부부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노년기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현대의 노인들은 이전 세대보다 자기 실현과 개인적 만족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지면서 부부관계에서도 새로운 형태를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독립성 증가입니다.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독립적인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전통적인 성 역할에 기반한 부부관계의 변화가 필요해졌습니다. 넷째, 자녀 중심 가족 구조의 변화입니다. 자녀 양육이 부부의 주요 결합 요인이었던 시기가 지나고 자녀가 독립한 후 부부만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관계의 재정립이 요구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조론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요? 일본에 비해 한국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주목받기 시작한 개념이지만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가치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조론은 아직 보편적인 선택은 아니지만 특히 도시 지역의 교육 수준이 높은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론이 이혼이나 별거와는 명확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혼은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완전히 종료하는 것이고 별거는 임시적인 물리적 분리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조론은 법적 혼인 관계는 유지하면서 부부의 역할과 관계 방식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론은 단순히 각자 살자는 소극적 선택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위한 적극적인 재구성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소통과 합의를 통해 서로의 행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동반자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조론을 선택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는 은퇴 후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언급한 영역 침범, 역할 갈등 등의 문제가 지속될 때 적절한 거리두기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개인적 성장과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자녀 양육이나 직장 생활로 미뤄두었던 자신만의 꿈을 실현하고자 할 때 보다 자유로운 관계 형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습관이나 생활 방식과의 불화도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30에서 40년 함께 살면서도 적응하기 어려운 상대방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불화가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지기보다 적절한 거리두기를 통해 관계의 질을 높이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 문제나 돌봄의 부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조론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쪽이 상대방의 건강 문제로 인한 돌봄 부담에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건강한 배우자가 자신의 활동을 제한받을 때 조론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론은 다양한 배경과 이유로 선택되는 현대적 부부관계의 한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조론은 어떤 형태로 실천되고 있을까요? 조론의 다양한 형태와 실천 방법. 조론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부부가 완전히 별거하는 모습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로 실천되고 있습니다. 조론은 스펙트럼처럼 다양한 정도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각 부부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맞춤형으로 설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형태는 같은 공간에서의 심리적 조론입니다. 이는 같은 집에서 살면서도 서로의 독립성과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각자의 방이나 개인 공간을 확보하고 식사나 여가 활동을 독립적으로 하되 특정 시간이나 활동은 함께 하기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이모 씨 부부는 남편의 은퇴 후 이런 형태의 조론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3년 전 자녀들이 독립한 후 방이 남게 되자 각자의 침실과 취미 공간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각자 해결하고 저녁은 함께 먹되 주중에는 서로의 일정을 간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부부는 서로 안 보이는 시간이 생기니 오히려 만났을 때 할 이야기가 더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형태는 부분적 공간 분리를 통한 조론입니다. 이는 같은 집이지만 생활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거나 주중과 주말을 나누어 함께 보내고 따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또는 계절에 따라 거주 공간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의 한 부부는 남편이 귀촌을 원했지만 아내는 도시 생활을 선호하자 남편은 주중에 시골 농장에서 지내고 주말에는 도시의 집으로 돌아오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들은 각자 원하는 환경에서 지내니 스트레스가 줄었고 주말의 만남이 더 반갑고 소중해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 형태는 완전한 공간 분리를 통한 조론입니다. 이는 부부가 각각 다른 집에서 생활하지만 법적으로는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는 방식입니다. 이런 형태는 주로 상당한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직업적 이유 또는 지역적 선호 차이가 큰 경우에 선택됩니다. 예술가인 김모 씨와 그의 아내는 5년 전부터 이런 형태의 조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창작 활동을 위해 강원도 산골에 작업실을 겸한 집을 마련했고 아내는 자녀와 손주들이 있는 서울의 아파트에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 달에 일주일 정도를 함께 보내며 중요한 기념일이나 가족 행사에도 함께 참석합니다. 그들은 각자의 공간에서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면서도 만날 때는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말합니다. 조론을 실천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측면은 경제적 부분입니다. 조론은 법적 혼인 관계를 유지하므로 재산이나 연금, 보험 등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생활비 관리나 향후 재산 계획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공동계좌와 개인계좌를 함께 유지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주택관리비, 보험료, 의료비 등 공동지출은 공동계좌에서 처리하고 개인적인 취미나 활동 비용은 개인계좌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적 독립성은 많은 조론 부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조론을 결정할 때는 가족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자녀나 손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친인척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사회적 모임이나 친구 관계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부산의 조론 부부인 박모 씨와 그의 아내는 처음에 자녀들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그들에게 이것은 이혼이 아니라 더 나은 부부 관계를 위한 선택임을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도 부모의 선택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고 오히려 가족 모임에서 더 화목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론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들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몇 가지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솔직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기대와 필요를 명확히 합니다. 조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이런 선택을 고려하는지, 어떤 형태로 실천하고 싶은지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점진적으로 시작합니다. 갑자기 큰 변화를 주기보다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서로 적응할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만 따로 보내보거나 집안에서 개인 공간을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명확한 규칙과 경계를 설정합니다. 경제적 관리, 가사 분담, 만남의 빈도와 방식, 가족 및 사회적 활동 참여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정기적인 소통과 점검의 시간을 가집니다. 현재의 방식이 서로에게 만족스러운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정기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법적, 경제적 측면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특히 상당한 재산이 있거나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 법률 및 재정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조론은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실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태 자체가 아니라 그 선택이 부부 모두의 행복과 만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조론의 장단점과 고려사항. 모든 선택에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듯 조론 역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잠재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론을 고려하고 있는 부부라면 이러한 양면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조론의 긍정적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율성과 독립성의 증가입니다. 조론은 각 배우자에게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 그리고 결정권을 제공합니다. 이는 특히 오랜 기간 가족과 배우자를 위해 자신의 욕구를 억제해온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서울에 사는 정모 씨는 조론 후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허락도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꿈꿔왔던 여행 작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글쓰기 강좌를 듣고 혼자 여행을 다니며 여행기를 쓰고 있습니다. 둘째, 갈등의 감소입니다. 적절한 물리적, 심리적 거리는 일상적인 마찰이나 갈등을 줄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생활 습관이나 가치관의 차이가 큰 부부에게 이러한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부산의 한 부부는 조론 전에는 남편의 흡연과 음주, 아내의 정리정돈에 대한 강박 등으로 끊임없이 다퉜지만 각자의 공간을 확보한 후에는 이러한 갈등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의 방은 그가 원하는 대로, 내 방은 내가 원하는 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서로 간섭하지 않으니 편합니다. 셋째, 관계의 질적 향상입니다. 많은 조론 부부들이 보고하는 흥미로운 현상은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다는 점입니다. 양적으로는 함께하는 시간이 줄었지만 질적으로는 더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구의 김모 씨 부부는 전에는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대화가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2번 만나는 데이트가 정말 기다려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각자의 일상을 공유하고 서로의 변화를 관찰하며 새로운 대화 주제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넷째, 자기 성장과 새로운 정체성 형성의 기회입니다. 조론은 자신만의 관심사와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자아 정체성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광주의 박모 씨는 조론 후 평생 꿈꿔왔던 목공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을 때는 목공 작업에 소음과 먼지 때문에 항상 눈치를 봐야 했어요. 이제 제 공간에서 마음껏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그는 이제 지역 공방에서 강사로 활동하며 새로운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조론이 모든 부부에게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잠재적인 문제점과 도전 과제도 존재합니다. 첫째, 외로움과 고립감입니다. 독립적인 생활을 통해 자유를 얻는 대신 일상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의 부재로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네트워크가 제한적이거나 새로운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천의 오모 씨는 조론 후 처음 6개월 동안 심한 외로움을 경험했습니다. 항상 곁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없으니 집이 너무 조용하고 쓸쓸했어요. 그는 결국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 후에야 적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둘째, 경제적 부담과 불안정성입니다. 두 가구를 유지하거나 별도의 생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의미합니다. 특히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러한 부담은 더욱 클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조론 부부는 처음에는 2개의 가구를 완전히 분리했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결국 한 아파트의 다른 방을 사용하는 형태로 조정했습니다. 이상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한 타협점을 찾았어요. 셋째, 사회적 편견과 이해 부족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조론은 아직 널리 이해되거나 받아들여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가족, 친구, 이웃들의 오해나 부정적 시선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산의 조론 부부인 최모 씨는 처음에는 주변에서 왜 이혼하지 않고 그렇게 사느냐, 노년에 무슨 변화냐라는 반응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의 이해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넷째, 건강 문제와 돌봄의 공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함께 살지 않는 경우 긴급 상황에서의 대응이나 일상적인 돌봄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전의 한 조론 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상황 프로토콜을 마련했습니다. 각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부 확인 메시지를 보내고 스마트워치를 통해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이웃이나 가까운 가족에게도 비상 연락망을 공유해 두었습니다. 다섯째, 관계의 소원함과 단절 위험입니다. 의도적인 노력 없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계가 점점 더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통의 관심사나 정기적인 만남이 부족하면 이러한 위험이 커집니다. 조론을 선택할 때는 이러한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신들의 상황과 성향, 가치관에 맞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부부에게 적합한 하나의 정답은 없으며 각자의 고유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부에게 조론이 적합할까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부부들이 조론을 통해 더 큰 만족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독립성과 자율성을 중요시하는 부부입니다. 각자의 공간과 시간, 결정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의 사람들에게 조론은 매력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둘째, 생활 방식과 가치관의 차이가 큰 부부입니다. 은퇴 후 원하는 삶의 방식이 크게 다르거나 도시 또는 시골, 활동적 또는 조용한 생활 등 취미와 관심사가 매우 다른 경우 조론이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한 소통 능력과 자기관리 능력을 갖춘 부부입니다. 조론은 더 많은 자율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책임과 자기관리 능력을 요구합니다. 효과적인 소통과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부부일수록 조론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론보다 다른 형태의 관계 조정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강한 의존성과 애착을 가진 부부입니다. 일상적인 교류와 물리적 가까움을 통해
안정감을 얻는 성향의 사람들에게는 조론이 오히려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지속적인 돌봄이나 지원이 필요한 건강 상태라면 물리적 분리를 포함하는 조론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경제적 여유가 제한적인 경우입니다. 두 개의 가구를 유지하거나 별도의 생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제약이 큰 부부라면 완전한 형태의 조론보다는 같은 공간 내에서 독립성을 존중하는 형태의 관계 조정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조론을 결정할 때는 법적, 경제적, 건강 관련 측면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조론이 공식적인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상속, 의료 결정권, 재산 분할 등에 관한 명확한 서면 합의나 공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질병이나 사망 시 의사 결정 권한, 재산 분배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는 공동재산, 연금, 보험, 세금 등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노후주택 처분이나 새로운 주거 형태 선택 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건강 관련 측면에서는 앞서 언급한 돌봄의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지원 시스템, 가족, 친구, 지역사회 서비스 등을 미리 구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 상태 변화에 따라 조론의 형태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조론은 모든 부부에게 적합한 해결책이 아닐 수 있지만 일부 부부에게는 은퇴 후 부부관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만족스러운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형태를 선택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조정을 통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조론 성공 사례와 전문가 의견. 조론의 개념과 장단점을 이해했다면 이제 실제로 조론을 선택하고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부부들의 사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더 구체적인 통찰을 얻어보겠습니다. 먼저 성공적인 조론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최모 씨와 그의 아내는 남편의 은퇴 후 심각한 갈등을 겪다가 5년 전 조론을 선택했습니다. 4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해온 최 씨는 은퇴 후 갑자기 늘어난 집에서의 시간을 견디기 어려웠고 집안일에 대한 아내의 간섭이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반면 아내는 남편이 집안 구석구석에 자신의 물건을 흩어놓고 자신의 일상 패턴을 방해한다고 느꼈습니다. 수차례의 심각한 다툼 끝에 그들은 자녀와 상담사의 조언을 받아 조론을 결정했습니다. 최 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자신만의 공간을 마련했고 주말과 명절에는 본가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는 오피스텔에서 평소 관심 있던 철도 모형 취미에 몰두하고 동호회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최 씨 부부는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서로에게 짜증을 내거나 억압하지 않게 되니 만날 때 더 반갑고 대화도 즐겁습니다. 이제는 주말이 기다려져요. 그들의 자녀들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부모님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이 선택을 지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산의 김모 씨 부부는 집안에서의 조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4년 전 남편이 은퇴한 후 그들은 3층짜리 단독주택을 개조하여 1층은 공동생활공간, 2층은 아내의 공간, 3층은 남편의 공간으로 구분했습니다. 식사는 주로 따로 하지만 일주일에 2번은 함께 저녁을 먹고 외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김 씨의 아내는 40년 동안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2층을 요가와 명상 공간으로 꾸미고 주 3회 요가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3층에서 평생 미뤄두었던 글쓰기에 집중하며 최근에는 생애 회고록을 완성했습니다. 그들은 별도의 경제권을 가지며 공동 지출은 상이하에 분담합니다. 사실 따로 살다 보니 더 서로를 존중하게 되고 배려하는 마음이 커졌어요. 오히려 관계가 더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제주도로 이주한 박모 씨 부부는 계절적 조론을 실천하는 사례입니다. 남편은 농사와 자연을 좋아해 제주도에 정착했지만 아내는 서울에 있는 자녀와 손주들과 가까이 지내길 원했습니다. 그들은 여름과 겨울에는 각자 원하는 곳에서 지내고
봄과 가을에는 함께 생활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오히려 각자의 삶을 충실히 살면서도 함께할 때는 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자유를 주니 관계가 더 건강해졌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요? 노년학 전문가와 부부 상담사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합니다. 노년심리 전문가 김영희 박사는 성공적인 조론의 핵심은 분리 속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 이라고 말합니다.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더라도 정서적 유대와 서로에 대한 책임감은 유지해야 합니다. 완전한 단절이 아닌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한 재구성이어야 합니다. 부부 상담사 이정민 선생은 조론의 성공 요건으로 다음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충분한 대화와 합의를 통한 결정. 둘째, 명확한 경계와 규칙 설정. 셋째, 지속적인 소통과 관계 관리입니다. 특히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하며, 이때는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학자 박태준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의 조론이 가지는 문화적 특수성을 강조합니다. 서구와 달리 한국은 자족 중심적 문화가 강하고 노년기 부부의 독립적 결정보다 자녀나 확대 가족의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조론을 선택할 때는 가족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는 한국적 조론의 특징으로 점진적 실행을 꼽습니다. 갑작스러운 큰 변화보다는 작은 단계로 시작하여 서서히 확장해가는 방식이 한국 노년 부부들에게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먼저 집 안에서 각자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노년기 부부관계 연구자인 최수진 박사는 조론이 반드시 물리적 분리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심리적, 활동적 측면에서의 조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물리적 동거의 안정감과 편의성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성공적인 조론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으로 가족치료 전문가 윤미경 선생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합니다. 첫째, 조론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한 선택임을 인식하고 죄책감이나 사회적 시선에 과도하게 영향받지 마세요. 둘째, 자녀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되 자녀들의 반대로 인해 자신들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국 부모의 행복이 자녀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셋째, 법적, 경제적 측면에 대한 명확한 합의와 문서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재산 관리, 의료 결정권, 상속 등에 관한 사항은 분명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조론 후에도 정기적인 관계 점검의 시간을 가지세요. 현재의 방식이 양쪽 모두에게 만족스러운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문화 비교 연구자인 한지영 박사는 일본과 한국의 조론 형태 차이에 대해 흥미로운 관찰을 공유합니다. 일본에서는 직장 은퇴 후 남편이 집에 머무르는 집안 조론이 더 보편적인 반면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공간 분리형 조론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이는 한국 남성들이 은퇴 후에도 사회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녀는 한국의 조론은 일본보다 더 가족 중심적인 특성을 보입니다. 한국의 조론 부부들은 자녀와 손주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이를 조론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덧붙입니다. 이처럼 조론은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실천될 수 있으며 각 부부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맞춤형으로 설계될 때 가장 성공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론이 단순한 별거나 관계의 포기가 아니라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노년의 부부관계를 위한 적극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론 후의 대안과 부부관계의 개선 방법. 조론이 일부 부부에게는 효과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모든 부부에게 적합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은퇴 후 부부관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적 접근법과 관계 개선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은퇴 후 부부 소통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입니다.
적극적 경청은 부부 소통의 기본이지만 오랜 결혼 생활 동안 많은 부부들이 이 습관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적극적 경청이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집중하여 듣고 이해하려 노력하며 판단하지 않고 공감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부산의 이모 씨 부부는 남편의 은퇴 후 심각한 소통 문제를 겪었지만 부부 상담을 통해 적극적 경청 기술을 배우고 실천한 결과 관계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매일 저녁 30분 동안 대화 시간을 갖기로 약속했고 이때는 TV나 스마트폰 등의 방해 요소를 모두 차단합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는 중간에 끊지 않고 말이 끝나면 내가 이해한 바로는 이라고 시작하여 상대방의 이야기를 요약해 보이는 연습도 합니다. 나 전달법도 효과적인 소통 방식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너 전달법 대신 자신의 느낌과 필요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항상 내 말을 무시해라고 하는 대신 내 의견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소외감을 느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한 부부 상담사는 오랜 결혼 생활을 한 부부일수록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안다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계속 변화합니다. 특히 은퇴와 같은 큰 전환기에는 더욱 그렇죠.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서로에 대해 새롭게 알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정기적인 데이트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상적인 가사나 재정 문제가 아닌 순수하게 즐거움과 친밀감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구의 한 부부는 매주 수요일을 데이트데이로 정해 번갈아가며 활동을 계획하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은 마치 연애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이 다시 생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은퇴 전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접근법입니다. 부부관계 전문가들은 은퇴하기 3년에서 5년 전부터 은퇴 후의 생활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화하고 계획을 세울 것을 권장합니다. 인천의 신모 씨 부부는 남편의 은퇴 2년 전부터 매달 은퇴 준비 미팅을 가졌습니다. 재정 계획뿐 아니라 생활 방식, 역할 분담, 각자의 공간과 시간 활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남편이 은퇴한 지금 그들은 이 사전 준비 덕분에 큰 갈등 없이 새로운 일상에 적응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서울대 노년학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전 부부가 함께 은퇴 후 생활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경우 은퇴 후 부부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약 40%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개인 공간과 공유 활동의 균형을 찾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조론처럼 완전히 공간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집안에서 각자의 영역과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광주의 박모 씨 부부는 남편의 은퇴 후 아파트 내 작은 방 하나를 남편의 서재로 꾸몄습니다. 아내는 이 공간에 들어갈 때 반드시 노크를 하고 남편은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이 공간에서 자신만의 활동에 집중합니다. 또한 그들은 일주일 중 5일은 점심을 각자 해결하고 저녁만 함께 먹기로 합의했습니다. 박 씨는 적절한 거리두기가 오히려 관계에 신선함을 가져다줘요. 라고 말합니다. 가족치료 전문가 이수정 박사는 공간 활용에 있어서도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 아니더라도 심리적으로 이 시간, 이 공간은 나만의 것이라는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공통의 취미나 목표를 개발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은퇴 후 부부가 함께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면 공유 경험과 대화 주제가 늘어나고 서로에 대한 새로운 면을 발견할 기회가 생깁니다. 울산의 김모 씨 부부는 남편의 은퇴 후 함께 요리 클래스에 등록했습니다. 40년 넘게 아내가 모든 요리를 담당해왔지만 이제는 남편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주말마다 함께 새로운 요리에 도전합니다. 그들은 요리라는 공통 관심사가 생기니 대화 주제도 늘고 함께하는 즐거움도 커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례로 제주의 한 부부는 은퇴 후 함께 제주 올레길 전 코스 완주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매주 1개에서 2개 코스를 함께 걸으며 자연을 즐기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공통의 목표는 그들에게 기대감과 성취감을 주며 팀워크도 강화시켰다고 합니다. 부부 상담이나 관계 치료를 통한 전문적 도움을 구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갈등 패턴이나 의사소통 문제는 때로 전문가의 도움 없이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의 정모 씨 부부는 남편의 은퇴 후 끊임없는 갈등으로 인해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갔지만 자녀들의 권유로 부부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2주간의 상담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의 갈등 패턴을 이해하고 보다 건강한 의사소통 방식을 배웠습니다. 정 씨는 결혼이나 이혼을 고려했지만 상담을 통해 우리의 문제가 해결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졌다고 느낍니다. 라고 말합니다. 가족치료사 김영수 박사는 은퇴 후 부부 문제는 단순히 현재의 갈등만이 아니라 결혼 생활 전체에 걸쳐 해결되지 않은 이슈들이 표면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은 이러한 복잡한 상호작용과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커플 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부부 상담과는 달리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목표 설정과 실행에 중점을 둡니다. 부산의 한 대학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부부 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한 최모 씨 부부는 코칭을 통해 서로의 강점을 재발견하고 함께 성장하는 목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가능성에 집중하는 접근법이 새롭고 효과적이었어요. 라고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의 행복과 성장에 책임을 지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부부관계 전문가들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자신의 행복과 만족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합니다. 대전의 윤모 씨는 아내와의 갈등으로 우울감을 느끼다가 명상과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의 행복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집중하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점차 심리적 안정을 찾았고 이는 오히려 부부관계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내가 행복해지니 아내를 원망하는 마음이 줄고 그녀의 행복도 지지해줄 여유가 생겼어요. 이제는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지지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 부부관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조론은 그중 하나의 선택지일 뿐이며 각 부부의 상황과 가치관, 필요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 그리고 성장을 지원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은퇴 후 부부관계의 위기와 그 대안으로서의 조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한 부부가 은퇴라는 큰 전환점을 맞이했을 때 갑자기 늘어난 함께하는 시간과 변화된 역할 속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리타이어먼트 싱드롬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단순한 적응의 문제를 넘어 부부가 서로의 정체성과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는 도전적인 과정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는 부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론은 이러한 도전에 대한 하나의 대응 방식으로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서로의 독립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새로운 형태의 부부 관계입니다. 일본에서 시작되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국가로 확산된 이 개념은 평균 수명 연장으로 길어진 노년기 부부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조론은 같은 공간에서의 심리적 독립부터 완전한 공간 분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실천될 수 있으며 각 부부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맞춤형으로 설계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그러나 모든 부부에게 적합한 선택은 아니며 외로움, 경제적 부담, 건강 문제와 같은 잠재적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론이 단순한 결혼의 포기가 아니라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위한 재구성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공적인 조론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적절한 거리두기는 오히려 관계의 질을 높이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깊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론 외에도 소통 개선, 공간과 활동의 균형 찾기, 공통의 취미 개발, 전문가의 도움 구하기 등 은퇴 후 부부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각 부부가 자신들의 가치관과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태가 무엇이든 성공적인 노년기 부부관계의 핵심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 솔직한 소통, 그리고 각자의 성장을 지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며 부부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파트너와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함께 또는 적절한 거리를 두고 보낼지는 각자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서로의 행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부부관계에 대한 생각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매일매일이 행복한 일상이 되시기를 빕니다.